2009년 10월 21일 충칭시의 흑사회 소탕 1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위베이구의 조직 보스 양텐칭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즉시 집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범죄 척결 통쾌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평소 거만하고 오만하던 양텐칭은 마치 거리의 쥐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간 양텐칭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벅지를 탁 치더니 교도관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제 위에 더 큰 보스들이 있고 그 보스들 뒤에도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양텐칭이 말한 더 큰 배경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잦은 자백은 사형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는 흑사회 척결이 몰아치던 시기에도 거리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충칭에서 유일한 조직 보스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충칭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거물급 흑사회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그의 이름을 듣고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부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검거 작전 속에서도 그는 초대를 받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쟁자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자 동창생 한 명을 찾아가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판결문은 무려 90쪽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거리의 양아치가 어떻게 한 걸음씩 올라서 결국 충칭 최대의 조직폭력 세력의 정점에 군림하게 된 걸까요? 2009년 6월 20일 충칭공안국은 조직폭력배 척결 특별 단속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엿새 뒤 오후 3시 북배구의 한 주차장에서 량씨 성을 가진 한 유흥업소 사장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이 범죄 소탕 캠페인을 발표한 직후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곧 피해자와 금전적인 분쟁이 있었던 리셴왕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진범은 리셴왕 씨가 아니었으며 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고용한 사람은 양텐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은 양텐칭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충칭 지역에서 여러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로 현지에서는 제법 알려진 기업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그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양텐칭은 1974년 충칭시 위베이구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평범한 농민입니다. 양텐칭은 어릴 적부터 싸움이나 과격한 행동에 유달리 집착했습니다. 공부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고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게 되었고 무모할 정도로 겁없이 싸우는 모습으로 점차 주변에 따르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명은 위베이구 내에서만 알려져 있었고 그의 이름이 충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31세가 되던 해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양텐칭은 매운 생선탕 식당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하들과 함께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우연히 생선 요리에서 파리를 발견했고 이에 식당 여사장은 즉시 주방에 다시 요리를 해달라고 지시했으며 계산 시에는 할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양텐칭은 식당 주인의 호의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주인에게 요리 속 파리를 삼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요구를 여주인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자 양 씨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파리를 집어 자신이 삼켜버렸고 식당을 떠나기 전 이 가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모두 허세나 위협으로 여겼지만 그날 오후 양 씨는 부하들을 이끌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 소식을 들은 식당 남주인은 아내가 양텐칭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 지인을 통해 사과하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2천만 위안을 배상해야만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면서 사건은 가까스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양텐칭은 본격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고 주변 날라리들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유흥, 마약까지 모두 제공했고 싸움을 잘하면 보너스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은 점차 규모가 커졌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유지 비용도 늘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양텐칭과 그의 부하들은 평소 주로 갈취와 협박으로 돈을 벌었으며
가끔은 유흥업소나 행사장에서 경호를 맡거나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일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매우 불안정하여 한 번 벌 때는 호화롭게 지내지만 며칠씩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양텐칭은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범죄 활동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조직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조직의 불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통한 범죄 조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무렵 마침 충칭시 정부는 위베이구에서 대규모 공항 개발을 발표했고 양 씨는 24시간 도로를 달리는 토사운반 차량을 보며 이 분야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폭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는 다른 공사 현장들에게 위협을 가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했으며 기존의 1톤당 600원 운송료를 무시하고 무려 6천에서 1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자본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욕심은 더욱 커졌고 기존의 방식이 느리다고 판단한 그는 천 씨의 토사장 운영자에게 접근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지분을 요구하며 공동투자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천 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곧 그의 토사장은 한 달 가까이 양 씨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고 결국 천 씨는 양 씨에게 전체 수익의 절반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양 씨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해당 토사장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몇 년간 같은 수법으로 위베이구 내 여러 토사장을 장악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폭력으로 응징했고 만약 누군가 몰래 경찰에 신고하기라도 하면 그 가족까지 위협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업자들이 분노는 했지만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 씨는 충칭에서 가장 큰 토사장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폭력을 사업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감정에 의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양텐칭의 부인은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중학교 시절 레이리싱이라는 남학생과 연애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혼 후 연락은 끊겼지만 양 씨는 아내의 과거 연애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09년 그는 아내가 2년 전 동창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 레이리싱도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분노했고 다음날 2명의 핵심 조직원을 시켜 레이리싱을 흉기로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사건은 묻혀버렸습니다. 양텐칭은 또한 해결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처음 체포된 리셴왕이라는 인물은 충칭의 유흥업소 사장이었는데 피해자와 경제적 갈등이 있었고 양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부탁하며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5천만 원을 투입해 부하들을 시켜 아예 상대를 살해하게 했습니다. 비록 범행 후 2명의 킬러가 타 지역으로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텐칭이라는 큰 고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5일 양텐칭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같은 시기 우산, 창서우, 시안 등지로 도망쳤던 조직원들도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양 씨 일당은 총 4명을 살해했고 중상과 경상 피해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대부분은 청부폭력 범죄였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양텐칭을 포함한 9명의 핵심 조직원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양 씨는 조직폭력배 수고에 고의살인, 강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명은 사형, 2명은 사형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충칭 최대의 불법 토사장 지배자 양텐칭은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